현상은 1905년 9월 27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122번지 아버지 이면배와 어머니 김행정의 사남 이녀 중 5번째로 출생하였습니다. 이면배는 군북면 제1의 분홍으로 면장을 지낸 유지였습니다. 이 현상은 어린 나이인 1920년 당시 전북 무주의 명문가 최씨의 딸 성녀와 결혼하여 그가 졸업하던 해 큰딸 무영을 낳았고 이어서 문영, 상진, 아들 극을 낳았습니다. 1925년 20세 때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창설에 참여하였고 192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전쟁 발발까지 빨치산 양성학교인 강동정치학원 원장을 지낸 박병률 씨는 강동학원에서 지리산 빨치산 지도자인 이현상, 제주도 빨치산 지도자인 김달삼 등을 포함해서 빨치산 간부들을 교육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상은 남로당에서 연락부장, 간부부장 겸 노동부장으로 일했는데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자 월북하였다가 1948년 북로당의 결정으로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 여수 순천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이 현상은 부하들을 이끌고 북한으로 가고자 북상하다가 전쟁 소식과 함께 다시 남하하라는 명령을 받아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북으로 후퇴하던 중 이성엽으로부터 당의 지령을 받고 남하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대 빨치산은 조선인민유격대 독립사지대로 불렀습니다. 1951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남한빨치산 조직인 남조선인민유격대 혹은 남부군으로 명명되었고 총사령관으로 이 현상이 임명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이 북상하여 하루가 다르게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게 되자 1950년 9월 27일쯤 마산 창녕 전선에 투입되었던 인민군 제4, 제6, 제7, 제9, 제10사단은 그들의 테러가 차단되어 풍지박산하였습니다. 이때 고립된 인민군 23,000명 넘게 사로잡혔고 나머지 인민군 패잔병 10,000여 명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후방 지역을 교란시켰습니다. 지리산은 빨치산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세력과 규모가 대단했으며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은 지방 공비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북에서 지령을 받은 방준표는 1953년 8월 26일 남부군 총책 이현상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박헌영, 이성엽 일파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의 잔재를 청소하기 위한 재반 대책으로 이현상에게는 남만 빨치산의 모든 책임을 물어 평당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 현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약 50일이 지난 1953년 9월 17일 지리산 상계사 어신리 빅정골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시체는 김명식 경사가 지휘하는 서남지구 전투경찰사령부 33명의 수색대에 의해 1953년 9월 18일 오전 11시 지리산 상계사 어신리 빗정골 합순의 너덜바위에서 죽은 5명의 공비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살된 5명의 공비들은 김지혜 부대 대원이었고 그중 3명은 이 현상을 수행했던 호위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현상의 시체를 부검한 남원 이동외과 병원의 군의관은 이 현상의 목에 집중적으로 8발의 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이는 근접 사격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사후 확인 사살이었거나 목을 떼어내기 위하여 목둘레에 대고 집중 사격을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현상은 교전 중에 사살된 것이 아니라 평양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반대자였던 방준표와 박영발의 명령을 받고 앞뒤에서 그를 호송하던 호송은 한 명이 뒤에서 이 현상을 사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던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차1력 총경도 이 현상 시체에 대해 총알이 정확하게 뒤에서 가슴까지 관통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 같다라는 김용식 경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로보아 이 현상은 토벌대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진 게 아니라 남로당계 숙청의 일환으로 김일성에 의해 평당원으로 강등되고 출당 조치를 당한 후 죽임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일성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김일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고향 출신 친구인 유진산 등 지인들이 찾아와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빨치산의 최후를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창경궁과 도로변에서 바지만 입힌 채 유품과 더불어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의 가족들은 대부분 월북하였고 한국 전쟁 중 고초를 당한 남한 친척들은 이 현상을 역적이라며 그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숨진 이 현상의 시신은 토벌군 측의 차1력 총경이 섬진강에서 화장하였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섬진강에 뿌려졌습니다. 이 현상이 사살된 이후 지리산의 빨치산은 완전히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빨치산들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을 떠돌며 산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병으로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 갔습니다. 내년 겨울을 보내고 나면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상이 빨치산 총사령관으로서 약 5년간 지리산 유격 전투를 주름잡으며 온갖 고난과 풍상을 이겨냈음에도 그가 믿고 충성했던 김일성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말로가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며 고통을 주었던 그가 끝내는 북으로부터 배신당해 원통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죽을 때 줄이 선 미제 군복 바지에 농구화를 신은 깨끗한 차림으로 외양으로 보아 고급 간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공산주의 이념을 죽을 때까지 고수했습니다. 이 현상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참혹한 동족 상잔을 일으킨 불씨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에 속아 빨치산이 되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주역이 되어 끝내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허망하게 죽어갔다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비극의 역사를 산 교훈으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